캐리어를 끌고 3층 현관 앞에 섰을 때 처음엔 그냥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었어요. 친정에서 며칠 쉬다 돌아온 거였거든요. 피곤한 탓에 손이 헛갈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눌러도 한 번 더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도어락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다신 이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네가 이 집에 발 붙일 자격 없어. 복도에 선 채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제가 12년을 모아서 친정 도움까지 받아가며 산 집이었고요. 여보,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끌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바꿨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요. 재활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11년 됐습니다. 남편 조현석은 중견 물류회사 영업팀 차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부부죠. 아이는 없고요. 둘이서 꾸준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그날 현관 앞에서 겪은 일 때문이에요. 202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친정에 며칠 다녀온 뒤였죠. 사실 친정에 간 이유도 좀 복잡했어요. 남편이랑 심하게 싸운 뒤였거든요.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박 빚이 생겼다면서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석 씨가 도박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회사에 알려지면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돈을 마련했습니다. 제 적금을 깨고 친정 어머니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12년 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어쩌겠어요. 돈을 건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사위가 도박을 했다니 말이 되냐며 걱정하셨어요. 저도 그게 이상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친정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동생이랑 얘기도 하고 어머니 손맛도 보고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서 현석 씨랑 차분히 얘기해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눌렀을 때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잘못 눌렀나 싶었죠. 두 번째로 눌렀을 때는 번호를 바꿨나 싶었고요. 혹시 남편이 보안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시도 후에 저는 멈췄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 앞까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바꿨어?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셨어요. 오길순 어르신. 남편 어머니였죠.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넌 이제 이 집 들어올 생각 마라. 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그렇게 해놓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는 안에서 해요. 안 돼. 넌 이 집에 발 붙일 자격 없어. 현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현석 씨가 뭐가 힘들어요?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 뒷바라지는 안 하고 맨날 야근이나 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돈 거 아니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돌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됐어. 난 내 얘기 듣기 싫어. 그냥 가.
친정이든 어디든. 어머님, 이 집 제 명이에요. 제가 산 집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이 나온 모양이었죠. 명의가 내 거면 뭐 어때?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내 집이 있어. 다 가족 거지.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넌 앞으로 이 집 출입 못해. 현석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어요. 여보, 조현석, 문 열어. 당장 나와.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와서 얘기 좀 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현석이는 지금 내 얼굴 보기 싫대. 그러니까 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경찰 부를 거예요. 제 집인데 왜 못 들어가요? 불러. 경찰 불러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는지 보자. 동네 방네 소문나도 좋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캐리어가 옆으로 쓰러졌고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웃집 문은 다시 닫혔고 저는 혼자 남겨졌죠.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안아주셨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꺼내다가 가방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남편한테 5천만 원 건넬 때 받았던 차용증이었죠. 저는 차용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카드 앱을 열었어요. 남편 명의 카드 말고 제 명의 가족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현석 씨가 쓰는 카드였죠. 저는 그동안 신경 안 썼어요. 남편이 영업직이니까 접대비도 쓰고 회사 일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5월 12일 제주도 호텔 숙박비 98만 원. 5월 20일 명동 샤넬 매장 340만 원. 6월 3일 후쿠오카 항공권 및 숙박 패키지 210만 원. 6월 15일 강남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도 간 건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샤넬은 제 생일 선물 산다고 했고요. 후쿠오카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 부동산은 뭘까요? 저는 계속 내역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매달 25일 정확히 같은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180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은 박서윤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였어요. SNS 계정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찍은 셀카, 샤넬 가방을 든 모습, 후쿠오카 거리 풍경, 강남 오피스텔 인테리어 사진. 날짜가 다 맞았어요. 카드 결제 날짜랑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어요. 도박 빚이 아니었구나. 5천만 원은 사채업자한테 간 게 아니었어요. 전부 저 여자한테 쓴 돈이었던 거죠. 오피스텔 전세금, 명품, 여행 생활비.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눈물까지 글썽이던 얼굴이 선명했어요. 전부 연기였던 거였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한바탕 울어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 위자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 참고 살 수는 없죠.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카드 내역을, 박서윤의 SNS를, 남편과 나눴던 문자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히 뭘 할 건지는 몰랐지만 일단 기록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차리시는 소리에 잠이 깬 거였어요. 탁에 앉으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밤새 잠은 잤어? 네, 조금요.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뭐, 좀 먹어. 미역국이랑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날은 목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제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봤어. 사위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시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뭐야? 제주도, 샤넬, 후쿠오카. 민지야, 이거 너 쓴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현석 씨가 쓴 거예요. 그럼 이 박서윤이란 사람은? 남편 회사 후배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 자식이 진짜. 어머니, 일단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을 대충 먹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휴가를 낼 수는 없었어요. 팀장이라 제가 빠지면 일정이 꼬이거든요. 병원 휴게실에 도착하니 후배 윤소라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친정 다녀오셨다며요? 쉬고 오신 건데 왜 더 피곤해 보이세요? 소라는 제 오랜 후배였어요. 같이 일한 지 5년 넘었고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죠. 소라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소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님, 혹시 가정이야, 가정. 그냥 궁금해서. 저라면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그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그래야 하죠.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11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저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환자들 케어하고 서류 정리하고 회의 참석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다시 핸드폰을 켰어요. 박서윤 SNS를 더 파고들었죠.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3개월 전 게시물에는 강남 어느 오피스텔 복도 사진이 있었어요. 새해보금자리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6월 15일 강남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만 원. 날짜가 딱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체 내역을 봤어요. 같은 날 계좌이체 4,500만 원. 받는 사람은 KB부동산 중개. 전세금이었습니다. 5천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나간 거였어요.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이랑 생활비로 쓴 거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진정해, 강민지.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더라고요. 1번, 2번, 3번. 5번째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 나중에 통화하자.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박서윤이 누구야?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안 왔어요. 오피스텔 전세금 내둔 거 맞지? 5천만 원이 거기 들어간 거지?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조연석,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나 지금 회사로 찾아갈 거야. 그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박서윤이 누구냐고. 회사 후배야. 후배한테 오피스텔 전세금을 왜 대줘? 그게 복잡해. 뭐가 복잡해? 간단하게 설명해봐. 내 돈 5천만 원이 왜 내 후배 집 전세금으로 들어갔는지. 민지야,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싫어. 지금 당장 설명 안 하면 나 회사 찾아갈 거야. 영업팀 사무실 어디더라? 12층? 하지 마. 그럼 지금 말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귀고 있어. 서윤이랑. 귀가 멍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2년 됐어. 2년. 응. 그럼 5천만 원은? 서윤이 집 전세금이랑 생활비. 도박빚이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왜? 뭐가?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알면서 왜 그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조연석, 대답해.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사랑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안에 혼자 앉아서 비웃었어요. 사랑,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내 돈 써가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11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민지야, 나도 힘들었어. 너는 맨날 병원에만 있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이유라고는 안 했어. 그냥 그렇게 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고요.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무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내역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용도. 박서윤 SNS 게시물이랑 대조해서 매칭되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총 사용액은 8,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5천만 원 외에도 제 가족 카드로 계속 쓴 돈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걸 PDF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제 계정에 발송했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해야 하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니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왔어? 네.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카드 내역이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으셨습니다. 뭔데? 현석 씨가 다른 여자한테 쓴 돈 내역이에요. 총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머님, 현석 씨가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대줬고요. 남자가 젊은 여자 좋아하는 게 무슨 죄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지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야 해. 남자는 원래 그래. 원래요? 응. 밖에서 바람 좀 피우는 거 다 그래.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지. 어머님,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 현석이가 너한테 책임 안 졌어. 11년 동안 밥 먹여주고 집 마련해줬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집은 제가 마련한 거예요.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거라고요. 명의가 내 거면 뭐 어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그리고 현석이 돈도 들어갔잖아.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제 돈이랑 친정 도움으로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부부 사이에 정이 어디 있어? 내거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님은 아들이 제 돈 8천만 원 다른 여자한테 쓴 건 괜찮으세요? 그건 현석이가 잘못했지. 근데 네가 잘한 것도 없잖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밤낮으로 야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현석이가 밖으로 돈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어머님, 제가 일을 한 건 우리 생활비를 벌려고 한 거예요. 현석 씨 빚도 제가 갚아줬고요.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거고. 당연해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당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 있다는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벤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들 편만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 살림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간 거잖아. 집안 살림이요? 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요. 병원 끝나고 와서도 저녁 준비하고요. 그래도 부족했으니까 현석이가 그랬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집에 들어가야 해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안 돼. 어머님, 제 집이에요. 제가 왜 못 들어가요? 넌 이제 그 집 못 들어가. 현석이가 그렇게 말했어. 현석 씨가요? 그럼 현석 씨는 어디 있어요? 회사 갔지. 회사 갔으면 집은 비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제 짐이라도 챙겨야죠. 안 돼. 넌 발도 못 들여놓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맞선 거였어요. 어머님, 법적으로 그건 불법이에요. 명의자를 집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주거침입? 시어머니한테 무슨 주거침입이야? 어머님이 지금 제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신 거예요. 무단 점유.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무단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지 씨, 저 2층 세입자였던 김철수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2층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제 짐들이 복도에 버려져 있어요. 네. 제가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계약 기간도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이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이랑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김철수 씨,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저 갈 데가 없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2층에 누가 들어갔어요? 현미가 들어갔어. 신우이요? 세입자 몰아내고요? 현미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혼하고 나서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사는데 동생 집에라도 있어야지. 그건 제 집이에요. 어머님 마음대로 못해요. 내 집이면 어때? 가족인데 좀 나눠 써도 되잖아. 나눠 써요? 세입자 쫓아내고요? 세입자야 다시 구하면 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갈게요. 민지야, 잘 생각해.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이도 있는데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계속 앉아 계셨어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현석이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 줘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 돌아와서 저는 세입자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근데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짐은 다시 집 안으로 옮기세요. 계약서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시고, 혹시 또 누가 쫓아내려고 하면 경찰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걸 검색했어요. 이혼 소송 절차, 부정행위 위자료, 재산분할 기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알아야 했어요.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제 집인데 계속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1층 상가 앞에 선이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원래 세입자가 운영하던 편의점 간판이 내려가 있었고 대신 네일아트 시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아이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신우이 현미 목소리였어요. 아가씨, 저예요. 민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새언니, 왜 왔어요? 여기 제 집인데 왜 못 와요? 아, 그게 어머니한테 들으셨죠? 제가 잠깐 있기로 했어요. 잠깐이요? 세입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나갔어요. 제가 월세 좀 더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했죠.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요. 그래도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알아서 나갔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미가 문을 막았습니다. 새언니, 지금은 좀. 집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도 제 집이에요. 들어갈게요. 아니, 진짜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애들이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그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현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세입자 가구는 다 치워지고 현미 살림살이가 들어와 있었죠. 아이 옷까지 장난감, 이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임시로 좀 쓰는 거예요. 임시요? 얼마나 오래 쓸 건데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요. 이혼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왜 마음대로 들어와요? 새언니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그랬군요. 아가씨, 이건 안 돼요. 당장 나가셔야 해요. 새언니, 우리 좀 도와줘요. 저 진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알아요. 새언니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있고. 그때 3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남편 현석이었습니다. 민지야, 왜 왔어? 내 집인데 왜 못 와? 지금 좀 시끄러운데.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 여기서 얘기할 거야. 현석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민지야, 현미 사정 좀 봐줘.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대. 나도 힘들어. 내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건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고. 내가 말씀드릴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 어머니는 내 말 안 들으셔.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해 줘야지. 가족이면 내 돈 8천만 원 다른 여자한테 쓰는 게 이해돼? 현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8천만 원이요? 현석이 현미를 쳐다봤어요. 현미야, 넌 들어가 있어. 오빠가 진짜 그랬어요? 내일 아니니까 신경 꺼. 현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석에게 물었어요. 현석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랑은 끝냈어. 끝났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 거짓말. 어제도 만났잖아요. 현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아? 카드 내역 봤어요. 어제 강남에서 저녁 먹었죠? 23만 원.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지겨워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기회는 11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가 앞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원래 편의점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제 물건들은 다 복도에 버려놓고.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안심하세요. 안심요? 저 당장 갈 데가 없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1층 상가 안쪽에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왜들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며느리 집인데. 편의점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월세 더 줄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제 딸이 여기서 네일숍 할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세입자 계약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계약 파기하고 새로 하려고요. 어머님이 무슨 권한으로요? 권한? 가족인데 무슨 권한이 필요해? 이 건물 명의 제 거예요. 어머님 마음대로 못 하세요. 명의가 내 거면 뭐 어때? 시집 식구인데 나눠 쓰는 거지. 편의점 사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계약서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됐어요, 아저씨. 여기 이제 안 돼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안 돼요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월세 한 푼도 안 밀렸어요. 저는 사장님을 진정시켰습니다. 사장님,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지 씨,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안 돼요. 뭐가 안 돼? 현미가 네일숍 하면 돈도 벌고 좋잖아. 그건 현미 아가씨 일이고, 여긴 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양보하라는 거야. 가족인데, 어머님, 저 이제 못 참아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네가 이혼하면 이 집은 어떻게 돼?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제 명의인데 뭘 분할해요? 혼인 중에 같이 산 집이면 반반씩 나눠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어머님, 법 공부하셨어요?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나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쓴 거잖아. 현석이도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누구한테요? 아는 사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쫓긴 거죠. 제 명의 집에서 제 가족들한테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끝까지 가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했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병원 출근 전에 저는 한 곳을 들렀습니다. 법률사무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강민지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죠. 강민지 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태경 씨,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나태경이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보호자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재활치료 받으시면서 자주 뵀었죠. 태경 씨가 여기서 일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변호사님은요? 지금 법정 출석 중이세요. 대신 제가 먼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경 씨, 사실 저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혼이요? 민지 씨가? 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 SNS 캡처, 계좌이체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태경 씨가 천천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전부 남편분이 다른 여성한테 쓴 거예요? 네. 총 8,700만 원이에요. 와.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집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바꾼 것, 시누이가 2층에 무단 입주한 것, 1층 세입자를 쫓아낸 것까지 전부요. 태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네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불륜 기간이 2년이고 금액도 크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 문제인데요. 집이 민지 씨 명의죠? 네. 제 돈으로 샀어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민지 씨가 전액 지불했고 배우자가 불륜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럼 집은 제가 지킬 수 있어요? 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대방이 혼인 중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엔 더욱 그렇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셋째, 무단 점유 문제예요. 시댁 식구들이 민지 씨 동의 없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 보호 문제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데 함부로 쫓아낸 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럼 제가 세입자한테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요. 무단으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다만 건물주로서 민지 씨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줘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민지 씨, 하나 더 조언 드릴게요. 네. 이 집 파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아요? 왜요? 지금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집에 붙어 있을 거예요. 명도 소송해도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집이 제가 가진 전부인데.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계속 싸우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새 아파트 구하시고요. 생각해 볼게요. 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을 판다? 12년을 모아서 산 집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경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싸우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팔자. 깔끔하게 정리하자. 점심시간에 저는 윤소라를 만났습니다. 소라야. 네, 팀장님. 나 결정했어. 뭐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집도 팔 거야. 소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야. 와. 팀장님 멋있어요. 멋있긴.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래도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빌라를 금매로 등록했습니다. 매물 설명란에는 간단하게 썼어요. 3세대 빌라, 역세권, 금매, 빠른 거래 원함. 사진도 올리고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빨리 팔고 싶었거든요.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12년 동안 모은 집을 이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등록됐으니까요. 저녁에 친정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지야, 오늘 법률사무소 갔다 왔어? 네, 어머니. 어땠어? 이혼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사위가 그 정도로 한 거면. 어머니, 그리고 집도 팔 거예요. 뭐? 집을? 네.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이 네가 가진 전부잖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계속 붙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엄마가 믿는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동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매물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벌써 등록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강민지, 너는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이틀 후, 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희 조연서 차장 배우자분 맞으시죠?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회사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 조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고 당일 오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병원 조퇴를 내고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큰 빌딩이었죠.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남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가니 과장님이 맞아주셨어요. 강민지 씨, 앉으세요. 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실 이런 일로 모시게 돼서 송구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석 차장이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네. 그리고 사내 연애 금지 규정도 위반했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게 된 거였어요. 박서윤 사원이랑 2년째 교제 중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도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숙박이나 식사를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어요. 서류를 보니 제주도 호텔, 후쿠오카 숙박, 강남 레스토랑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요? 네. 최소 정직, 최대 해고까지 검토 중이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위자료 받기도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혹시 민지 씨가 제공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으세요? 제가요? 네. 현석 차장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금전거래 내역 같은 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를 나와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왜? 회사에서 나한테 징계위 연다. 알아.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너 회사 갔었어? 응. 거기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알아서 해. 민지야, 제발 좀 도와줘. 이러다 진짜 잘릴 것 같아. 내 책임이잖아. 왜 내가 도와줘야 돼? 우리 아직 부부잖아. 부부. 너 다른 여자 2년 동안 만나면서 부부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겨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태경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집 보러 오신다는 분들 있어요. 진짜요? 벌써요? 네. 금매라서 관심 많으신가 봐요. 내일 오후에 방문하신대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집에 시댁 식구들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민지 씨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고마워요, 태경 씨. 다음 날 오후, 저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였어요. 현관 앞에 선이 여전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 씨, 저 도착했어요. 네, 제가 올라갈게요. 잠시 후 태경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전문가도 함께 왔더라고요. 이거 열어주세요. 네, 자물쇠 전문가가 도어락을 열었어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왜 마음대로 문을 열어? 어머님, 저예요. 민지야, 너 왜 왔어? 제 집인데 왜 못 와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나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집 보러? 무슨 소리야? 이 집 팔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팔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한테 왜 말씀드려요? 제 집인데. 너 미쳤어. 이 집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머님 집 따로 있으시잖아요. 현미는 어디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쫓아내려고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제 집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아가씨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태경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구조가 좋네요. 네, 3세대 빌라라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여기 안 팔아요. 나가세요. 방문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태경 씨가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아닌 분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구경하세요. 아, 네. 시어머니가 계속 항의했지만 방문객들은 집을 둘러봤어요. 1층, 2층, 3층 모두요. 마음에 드는데요. 가격 협상 가능한가요? 네. 금매라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방문객들이 나간 뒤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민지야, 제발 집 팔지 마. 우리 갈 데 없어. 어머님, 저도 갈 데 없었어요. 어머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 저도 화나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민지야, 제발. 현석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붙잡으려 했지만 태경 씨가 막아줬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태경 씨가 뒤따라 나왔어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분들 계약 진행하신대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전액 현금 거래라서요. 감사합니다. 태경 씨. 천만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윤소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라야, 집 팔렸어. 진짜요? 벌써요? 응.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계약 끝날 것 같아. 와. 팀장님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도 멋있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멋있다는 말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안 꾸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일주일 후 계약 날이 왔습니다. 저는 태경 씨, 법무사 매수자와 함께 빌라로 향했어요. 오늘 잔금 처리하고 명도 절차 진행하면 끝나요. 명도요? 네. 지금 무단으로 거주 중인 분들 내보내는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법무사님이랑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경찰도 부를 수 있어요. 빌라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예요, 민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오늘 계약이니까 다들 나가셔야 해요. 계약, 진짜 파는 거야? 응. 미쳤어. 우리 집인데. 내 집이에요. 당신 집 아니고. 남편이 태경 씨를 봤어요. 당신 누구예요? 법률사무소 소속 나태경입니다. 오늘 명도 절차 진행하러 왔습니다. 명도? 무슨 명도? 여기 우리 집인데. 법무사님이 나섰어요. 조현석 씨, 이 건물은 강민지 씨 단독 명의입니다. 현재 무단 점유 중이시므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무단 점유?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무슨 무단 점유예요? 부부라 해도 명의자 동의 없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의자가 퇴거를 요구한 경우엔 더욱 그렇죠.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민지야, 정말 이럴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 네가 작정하고 이러는 거잖아. 어머님이 저한테 작정하고 하신 것보단 덜해요. 시누이도 나왔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죠. 새언니,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은요?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새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들까지 길바닥에 내쫓으려고요? 제가 내쫓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태경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명도 통지서입니다. 오늘까지 퇴거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이딴 거 인정 못해. 인정 안 하셔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편의점 하시던 김철수 씨였어요. 그리고 경찰관 두 분도 함께였습니다. 저기요, 저 신고했어요. 제 계약 파기하고 물건 버린 것 때문에. 경찰관이 물었어요. 여기 건물주 누구세요? 저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민지 씨 맞으시죠? 신고 접수된 건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분 계약 무단 파기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 필요하신 분 계세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얼어붙었어요. 저희는 그냥 일단 서류 확인 좀 할게요. 경찰관이 계약서랑 증거 자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이네요. 건물주 동의 없이 세입자 쫓아내고 무단으로 거주하신 거죠? 아니, 그리고 등기부등본 무단 열람 밑에 출시도 정황도 있네요.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몰라서요. 다른 사람 명의 서류 가지고 대출업체 찾아가신 건데요. 저는 그냥.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일단 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민지야, 제발. 경찰까지 부르지 마.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제 명의 집에서 못 쫓아내셨어야죠. 민지야. 어머님, 저도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선 그으셨잖아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할 필요 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것보다는 덜한 거예요. 민지야, 제발. 조연석 씨, 물러서세요. 이제 제 재산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한 발 물러섰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을 안고 떨고 있었어요. 법무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매수자분, 이쪽에 서명해 주세요. 매수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8억 5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큰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제 명도 절차 진행할게요. 태경 씨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르신, 짐 싸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누이도 2층으로 올라갔고요. 남편은 계속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나랑 11년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있었어. 근데 당신이 다 망쳤잖아.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소용없어.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1시간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셨고, 시누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없어. 그래, 알았어. 남편도 집을 나갔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한 바퀴 둘러봤어요. 12년을 모아서 산 집, 11년을 함께 살았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죠. 아니, 제 것이었지만 이제 남에게 넘겨준 거였어요. 태경 씨가 다가왔어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시죠? 힘들긴 한데. 후련하기도 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새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매수자에게 넘겼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제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빌라 매각 대금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3개월이었죠. 박서윤은 자진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열으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위자료 합의 성사됐습니다. 7천만 원 입금 예정. 저는 웃었어요. 드디어 끝이 난 거였습니다. 윤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야. 네, 팀장님. 끝났어. 진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아니에요. 팀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빛이었죠. 11년 동안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빚 갚아주고, 시댁 눈치 보고, 제 꿈은 접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저녁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민지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웃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고마워요, 어머니.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은 계속할 거예요. 팀장 자리도 지킬 거고요. 저축도 다시 시작하고 언젠가는 내 집도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죠. 아니면 혼자 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새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봤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강민지, 38세. 재활병원 간호팀장.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씁니다.